여보세요. 제 이름은 결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제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다름 아니라 가족들의 이야기 중 하나인데 고민 끝에 허락을 받고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어요. 바로 동서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착한 형님은 정말로 착한데 억지로 동서만 욕해주세요. 제 말은 조금 서툴러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혼 전까지는 사건이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아왔어요. 부모님과 남동생 둘 중간에 끼어 자랐고 학창시절도 특별한 일 없이 보냈고 대학을 나와서 회사 생활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전후 특별한 일이 없었지만 가족의 사연에 납득할 수밖에 없었죠. 어릴 적 아버지를 일찍 잃고 엄마와 둔 남편은 3형제 중 둘째였고 위로 10살 많은 형과 아래로 3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었어요. 형은 동갑이시고 일찍 결혼해서 딸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많아서 처음엔 형들 사이에서 어울릴 수 있을지 시댁 생활은 어떤지 걱정했지만 날짜와 나이가 차이가 나는 남동생만큼이나 예전에는 학교 선배 언니들과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어렸을 때보다 어려웠어요. 게다가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여서 처음으로 가족과 손위손 아래 관계를 경험하게 되어 걱정이 많았어요. 너무 친밀하게 행동하면 상대방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말없이 짧고 긴 시대 길을 걷다 보니 막연하게 이해 없는 사람이 될까 싶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서도 그 선을 혼자 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직 시어머니의 가족 이름을 입에 내뱉지 못하는 초보 며느리로서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이렇게 혼자 시어머니의 가족과의 생활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저는 결혼 후 처음으로 시어머니 댁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긴장되고 어색한 모습을 보였지만 시어머니 가족은 말끝에 서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처음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다들 제게 관심을 보였고 긴장하더라도 말을 잘 듣고 대답만 잘하면 되었지만 5 식구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니 더욱 두려워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화장실에 갈 때 꼭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등 모든 것이 어색해서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는 형님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성의껏 따라가다가 별거 없는 것 같아 자기만 해도 되는데 며칠을 나 혼자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돌이켜 형님을 따라갔고 오늘 별거 없어요 라며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결혼 생활하면서 집안이 정리되어야 할 텐데 어떤 부분부터 해야 할지 망설여지네요. 새신랑은 이미 뭐에서부터 시작할지 정해놓으셨나 봐요. 어차피 새신랑은 나이 드는 걸 좋아하셔서 그냥 쉬고 있는 거지. 그러면 나가서 쉬세요. 남자가 요즘은 따로 앉아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틀려도 최선을 다한 건 자기 뒤에 그래 형님이 러쉬하는 동안 어디에 앉아 있어야 할지 막 어색하고 나 배려심 없어 보이더라 하지만 저희 신랑들은 차용하고 뒤에서 떠들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남자들의 스타일은 걱정하느니까 너무 좋다고 하더라도 탈려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 늘 혼자 방안이 무한 시간이 흘러가는데 덕분에 2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일할 시간이 어색해서 그래 동시에 나 옆에 몰래 와서 나랑 시간을 보내줘. 뭘 모르는 채서 너가 도와주었던 형님은 여전히 지지를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식사 준비하는 단추 열기 동안 대화하는 익숙한 모습은 나에게 형님의 성격이 엿보일 수 있었어요. 형님은 길을 가기거나 젊은 년 링디바던 사람을 도와주고 있거나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보면 먼저 도움을 주네요. 지금 시대에 그런 모습을 찾기 힘든데도 특정들에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 정말 인상적인 성격을 가진 형님을 소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곤란한 질문이 있으면 나를 대신해서 대화도 기꺼이 선물해 주시고요. 제가 불편할까 싶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제 표정을 살피며 있는 모습이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어서 모르는 사람들은 무심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세세한 면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얼마나 착하고 정직한 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해보는 일과 집안일에 벅차는 모습을 보고 항상 나서 도와주시는 것이 느껴져요. 시부모님께서도 큰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었어요. 물론 형님이 직접 해주신 일도 많았죠. 누가 이렇게 이쁘게 요리를 했는지
서해 솜씨도 아주 훌륭하다며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꿈이 해놓은 음식을 보고 나면 자신의 실력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형님께서 항상 칭찬해 주시고 고마워하고 계세요 생각했습니다. 나이차가 많이 나기도 했지만 혹시나 형님의 일이나 행동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형님은 오히려 동서지라고 불리는 자매보다 더 친하게 지냈다. 그 형님은 항상 나를 챙겨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 형님을 친언니처럼 믿고 의지하며 지낸다. 우리의 가족은 매우 화목하고 서로를 돌봐주며 살아가고 있다. 시어머님도 우리를 가족같이 대접해주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 우리 가족은 사이가 너무나도 좋아서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혼은 인연이니만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평안히 지내는 게 중요하다. 나는 막내 도련님으로서 결혼을 맺었고 그 영향을 받아 시동생도 결혼을 준비 중이다. 시동생은 예비 신랑을 소개했는데 나이는 시동생보다 1살 어린 예비 신부다. 아직은 임용을 막 받아들인 신랑의 중학교 교사로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되짚을 때 우리의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였다. 난 밥을 찾아 회랑직하자 그렇게 계약상 한다. 말이 돼. 너와 내 나이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젊은 사람은 낯익은 것처럼 쉽게 움직이고 놀아가는 것 같아. 우리 가족의 신랑은 때때로 나를 도와서 긴장하고 어색한 장면을 만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행동하였다. 물론 냉담한 만난 처음 시부락보다 했지. 처음 만난 시부락 가족들도 예비 신랑의 활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조립될 것을 미리 짐작했지. 나는 과하지 않지만 시챙어를 따지는 성격이고 새로운 신랑이 우리 가족에 적응할 때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는지 궁금했다. 내 형님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예비 신랑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막내 신랑은 결혼식을 거치자마자 가족 대화방을 만들었고 매일 유쾌한 대화를 주도하였다. 우리는 처음엔 초조하였지만 서서히 익숙해지며 서로의 소통을 통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저도 이러한 새로운 소통의 방식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동서는 우리 며느리들도 남편들처럼 따로 만나서 자주 모임을 가지고 의기투합하여 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먼저 나서서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동서의 주도로 만난 며느리 모임에서 저희는 서로의 최근 일상이나 고민, 남편들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새 각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위기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서로 모르고 있던 과거까지 듣다 보니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정말 친자매처럼 사촌지근처럼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온 저와는 달리 힘들게 살아온 형님의 삶도 듣게 되었죠.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과 동생을 둔 형님께서는 나이 어릴 때부터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다고 해요. 중학교를 중퇴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형님의 삶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힘들고 지친 삶을 듣고 나니 나의 삶에 대한 감사함과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특히 결혼 후 나의 삶이 바뀌었고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형님의 고생과 힘든 삶에 대해 생각하면서 더욱더 형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형님과의 만남은 제게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지난번에 학교에서 어디 나오셨는지 그래서 많이 당황하셨겠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말해야 하는데 못 배운 게 차량도 아니고 좀 그런 게 초졸이 흔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뭐 학력이 콤플렉스라서 그런 것 같아요. 책은 많이 읽었지? 형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이라 저도 그동안 가깝게 지내면서 형님의 깊은 면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괜히 죄송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뇌에 차분하고 온화하셔서 별 걱정 없이 사셨을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형님이 더욱더 존경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후론 괜히 형님을 더 챙기게 되었습니다. 예쁜 꽃이나 맛있는 음식을 봐도 이전에는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생각이 먼저 났는데 이야기를 듣고 난 후론 항상 형님 생각이 먼저 납니다.
형님이 앞으로 우리와 좀 더 행복하고 좋은 추억을 많이 쌓으시길 바래요. 그런데 동선이 저와 생각이 좀 달랐나 봅니다. 형님의 개인사를 듣기 전에는 띠동갑이라며 너무나 차이가 나는 형님을 어려워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행동을 했어요. 처음에는 동서가 형님을 무서워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형님을 대하는 게 뭔가 바뀐 듯한 느낌을 받긴 했지만 동서도 시간이 지나며 변하기도 했고 형님께서 동서를 막내 동생처럼 귀여워해 주시니까 형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 걸까 생각했습니다. 동서도 어떤 데에 매우 쉽게 대하는 사람로 간주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동서가 형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본 후 저는 동서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큰 형님, 이건 제 교육의 대상이자 배우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2차 방정식이구나. 그래, 중학교 때 생각난다. 중퇴는 했지만 수학을 좋아했거든요. 아, 그렇게요. 아시네요. 제가 모르셨을 줄 알았는데 아주 기억이 가물가물하군요. 처음에는 동서가 정말 친절해서 아이처럼 장난을 쳐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무례한 건가 고민도 했다. 그냥 웃고 넘길까 했지만 들어보니 동서가 형님을 무시하며 넘어선다는 것을 꾸준히 발견했습니다. 형님, 초절로 살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해도 초절은 처음이었기에 너무 놀랐어요. 요즘에는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럼 예진이가 형님보다 더 많이 배웠겠네요. 형님, 자녀를 키우시는 것은 힘드시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예진이로 인해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나도 배워야겠답니다. 지금 요즘 예진이가 나랑 같이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따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게 굳이 필요한가 의심이 들어. 공부도 다 때가 있는 법인데 이제 와서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 근데 형님아, 솔직히 말해봐. 말이 많이 없으시다고 해서 무식한 게 들킬까봐 그러시는 게 아니죠? 우리들 앞에서 배움이 짧은 걸 들켜 부끄러워하시는 걸까봐 그런 건가? 아, 그런가. 그래도 식구들 앞에서는 말이 많이 하는데 왜 막내 동서는 내가 말이 너무 없는 것 같아. 그냥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얘기할 때 형님이 많이 계시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도는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 답답하네. 티도 못 내고 어째 지내셨나요, 동성아? 그게 무슨 뜻이야? 어른들이 받아준다고 해도 적당히 좀 하지 않을까? 괜히 옆에서 듣는 내가 기분 나쁘네. 그냥 님도 많이 계시는데 둘째 형님이 왜 화를 내세요? 듣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 아무 말이나 마구 듣는다고요? 정확히 뭘 얘긴 거임? 어른서나 별반 차이도 못 느끼게 했는데 오히려 동서가 말을 조금 아껴주어야 할 텐데. 아냐, 막내 동서도 나 기분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럼 맞아. 다 같이 웃으며 관두자. 우리 사이에서 애근히 네의 얼굴을 붉히면 좋을 게 없어. 나는 괜찮으니까. 막내 동생 동서야, 너무 지나치게 형님을 밀어붙이지 마라. 성격이 순한 형님이 귀여워하시니까 그런지 막내 동생은 형을 무시하는 발언을 거들떠보지 않고 내뱉었어. 내가 그런 화를 마음에 두고는 없어. 하지만 형님은 철이 부서진 막내 동생의 행동을 그냥 쉬이 생각하는지 화도 내지 않고 특별한 말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동서는 오히려 난장판이 되는 것 같았어. 의도적으로 형님을 어색하게 만들기 위해 식당에서 영어로 말을 해보라거나 형님에게 어려운 계산을 시키며 형님을 당황시키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어. 가족끼리 놀러 했어요 하며 불호감을 숨기려 하지만 자기가 실수할 때면 얼굴이 새빨개지고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 나는 큰 형님의 건방진 막내 동서를 방관할 수 없었어. 형님이 착하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거라면 내가 나서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어느 날은 막내 동서를 따로 불러서 얘기를 꺼냈어. 동서야, 요즘 왜 그러는 거야? 형님에게 하는 행동들 말이야. 요즘 너무 선을 넘으니까 어렵대. 정말로 나는 모욕당하겠어? 혹시 내가 잘못했나?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무식한 행동을 볼 수가 없었어.
형님은 큰 형님이면서도 답답한 것 같았어. 아, 어머니, 저희 가족은 정말 화목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누구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기적적인 순간에는 모두가 놀라고 우리 모두가 견디는 고난이 닥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지지로 서로 돕고 함께 극복해야만 합니다. 곁에 머무르는 것보다 서로를 아껴주고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으로서 함께 견디고 넘어가면서 더 이상 탈이 나지 않도록 더욱 더 단단한 유대를 지어 가야만 합니다. 감사해드립니다. 가족들은 슬픔을 억누르고 강한 일을 해냅니다. 생전 아버님은 엄하셨지만 가정을 향한 애정이 깊은 분이셨습니다. 특히 마지 형님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형님은 조카와 아버님의 존경을 받는 두터운 관계를 이어받아 그 빈자리를 메워주기로 했습니다. 현실에 직면하며 형님은 어머님의 지지를 받으며 감정을 꾹 참고 행동했습니다. 그의 결연한 모습에 가족들도 그에게 힘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형님의 용기와 사랑은 아버님의 거침없는 정신을 계승하며 가정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함께 다시 일어선 가족은 아버님의 뜻을 이어나가기로 다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가족들이 모여 슬픔을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서 모인 자리에서 형님에게 위로를 전했어요. 그러자 동생이 크신 아주머니도 안 계신데 큰형님이 여기 있다는 게 맞아요. 솔직히 아주머니 없이도 나는 여기서 잘 챙겨줄 수 있어? 아무래도 큰형님이 필요한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동서가 놀라며 너 뭐라고? 라고 반문했죠. 왜 그런 말을 해? 아주머니가 떠나신 거니까 형님과 여기 계신 게 맞아. 그러나 동생은 더 당황해하며 뭐라고? 아니, 동서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아주머니가 떠나셨으니까 형님은 연근차를 더 마셔야 하잖아. 하며 혼란스러운 말을 했죠. 가족들은 이 갑작스러운 동생의 발언에 혼란을 겪었어요. 막내까지 동생의 말에 동조하지 않아서 더 당황스러워하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어요. 안녕, 난 그게 아니라 형님이 아직 젊으시니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 예진이도 아빠가 필요한 나이니까 라고 설명했죠. 그러나 다른 가족 구성원은 동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동생의 이상한 발언에 혼란스러움을 느낀 가족 구성원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피하기 위해 다른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큰애 생각은 알겠지만 아직은 너무 이르지 않겠니? 오늘은 가족 모두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자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 라고 말했죠. 그러나 동서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다른 식구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 얘기는 형님을 걱정하게 했지만 난 그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을 잃은 며느리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타로 시부모에 빌붙어 있는 이야기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형님의 행동은 성인의 행동 같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형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형님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있었고 다른 가족들은 오해라고 생각하면서 난 끼어들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되었죠. 형님이 평소 제사 때에 혼자 준비하고 있을 때 난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형님이 아프게 되신 동생을 남기고 잠시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동안 형님의 곁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내 실력으로 형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느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요리를 하다가 부족한 재료를 사러 나가는 길에 형님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형님은 어머니와 함께 힘들어하는 걸 막고자 일찍 돌아오셨다고 하셨어요. 잘 알고 있어도 내가 빨리 와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오랜만에 동생을 만나면 좋겠네. 이번에 충분히 대접해줘야지. 오시겠지? 하면서 나 먼저 들어가서 도와줄게. 조심히 다녀와. 형님은 아마 저희끼리 있을 시간이 마음에 걸린 모양이다. 생각보다 너무 일찍 돌아오셨어요. 죄송하지만 나는 신랄한 조력자를 얻었고
그래서 헐라이턴드 마음으로 얼른 밥상을 처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보니 형님과 동생 사이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어요. 동생은 내가 미안합니다라고 했잖아. 그게 아니야. 딱히 가족 밀로 다녀왔구나 라고 이해를 못했나 봐. 시집 왔으면 그건 끝이야. 이게 중복돼서 나도 감 잡아줄 돈 막힌다. 뭔가 그런 사이 사건을 틈이 알아채고 상황을 목재게 했어. 동서야, 뭐 토를 짓고 싶어 하는 거야? 나는 이해가 잘 안 돼. 나 이전에 좋게 말았던 것 같은데 뭔가 이해가 안 되네. 형님이 휴일론 목적도 아니고 이렇게 알지도 않은데 왜 동생한테 이 여지에 얼굴을 하는 거야? 형님은 억울해하지 않으세요? 며느리가 있으면서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는지 물어본다. 동서도 형님이 언제나 대접받던 것도 똑똑스한지 늘 잊었었나 봐. 그게 뭘 했나? 부끄할 토로하고 있었다. 재산이 우리 집에서 큰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너무 큰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혼나지 않을까 봐 크게 말하지 못했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참지 못해서 시동생에게 동서를 간단히 부탁했어요. 물론 그동안 있던 일을 모두 말하지는 못했지만 막내 동서가 동서간의 예의를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어요. 나는 괜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는지 시동생이 앞장서서 책임지기로 약속했어요. 이미 걱정하던 시동생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줄 거라 믿었어요. 그 이후로 동서는 조용해지기도 했고 우리 집안에 변화가 생겼어요. 동서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거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기뻤을 터예요. 중학생인 형님의 아기를 제외하고는 오랜만에 우리 집에서의 임신 소식이었어요. 사실 저희 부부는 돈을 모아도 서울에서의 삶이 너무 어려워 아이를 갖기를 미뤄왔어요. 게다가 아버님을 갑자기 잃고 가족들도 모두 힘들어할 때 상어있는 새 삶의 시작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장남을 잃고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이제 다시 웃음을 찾게 되어 모두 안심했어요. 나는 동서의 버릇 때문에 걱정했지만 뱃속의 아이는 무죄일 거예요. 그리고 임신과 아이를 낳은 후에는 사람이 변하기 마련이라 동서도 임신을 하고 진정 어른이 되면 자신의 미숙한 행동을 반성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임신 활동 중에 못된 짓도 좀 더 삼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임신한 것을 얼마나 부끄러워할지도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어머니께서 가족을 모두 모아 동생의 임신을 축하하려 했지만 동생이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한다며 혼란을 일으켜 가족 모임이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 동생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며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어버려서 우리가 대신해서 동생의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3달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동생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 동생은 좋은 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시어머니를 기쁘게 했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회사를 마치고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 오늘 오세요. 응, 나도 가이아치. 축하 자리에서 빠질 수 없지요. 요즘 몸도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물을 드실 거예요? 아, 저는 동서가 형님 앞에서 또 어떤 말을 할지 걱정돼요. 임신했다고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말할지요. 혹시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할 테니까 형님은 무시해주세요. 그래도 알겠죠? 설마 임신까지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동서가 이렇게 할 것 같더라고요.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 텐데. 나는 괜찮아요. 괜히 막내 동서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어. 물론 걱정은 막내가 해야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근데 조금 늦게 될 것 같아. 뭔가 마무리할 일이 있어서. 그래도 막내 동서를 축하하러 꼭 참석할 테니까 동서는 내 걱정 말고 먼저 가서 있어. 평소에는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는 형님이셨지만 그날은 뭔가 다르더군요. 형님도 들뜬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무래도 막내 동서의 임신 소식이 기쁘셨나 봐요. 막내 동서가 뭘 해도 형님은 항상 이해해 주시고 착하셨지만 이제 엄마가 될 동서도 형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도착한 시댁에서는 어머님이 직접 다양한 요리를 준비하셨어요. 아주버님이 아파서 오랜만에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어머님의 신난 모습이 참으로 드물어 보였어요. 보고 있으면 내 코가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미녀 동서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부의 아기 때문에, 그리고 기쁘게 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퇴근하는 남편과 시댁 동생도 도착하고 오늘의 주인공인 동서도 도착하게 되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활기찬 모습의 동서는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는데 만삭 임산부 같은 걸음마다 조심해야 한다며 난리를 쳤어요. 동서의 호들갑의 시댁 동생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네요. 곧 미주로 나가야 하는데 남자라서 그런지 벌써부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해 오느라 좀 늦었어요. 조금 늦게 오면 어떨까요? 어차피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오는데, 그리고 조심하는 것이 100번 낫죠. 소중한 손주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안 된다면 어쩔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항상 조심히 다녀라. 막내에게 다 해주라고 하시면서 어머니의 말씀에 자신감이 붙은 동서를 보고 있으면 나도 형님처럼 늦게 올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 모습이 귀엽습니다. 잘못된 짓만 하지 않는다면 그런 동생 한 명 정도는 데려갈 만했죠. 음식이 준비될 때쯤 되어 가도록 고백하지 않는 형이 좀 더 늦을 것 같다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한참 뒤에야 형님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설마 제가 저번에 실수했다고 제가 미워서 그러세요?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보다 형님한테 제일 축하받고 싶었는데 형님은 그러기에 뭐가 바쁘다고 이런 날 듣고 그러니 임신했을 때 섭섭하게 평생 가는 건데 어머니까지 등에 업은 얄미운 동서는 형님 속을 슬슬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오늘 조용히 계시던 형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어요. 동서가 나한테 섭섭했구나. 나도 임신 한 통서 제일 먼저 축하해주고 싶었어. 근데 동서는 이렇게 늦게라도 만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직접 축하해주려니까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 첫째, 너는 무슨 얘기냐? 어머님, 동서 뱃속의 아기여 그 귀한 손자가 누구시인지는 아세요? 누구시기엔 우리 막내 아들시지? 우리 막내 아들 지훈이 아들이고 내 손주 희읒과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제가 오늘 누구를 좀 만나고 왔거든요. 다들 이것 좀 보실래요? 좀 전부터 이상한 형님의 이야기에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 서로의 눈치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내민 사진에 모두들 눈이 가기 시작했죠. 사진에는 분명 동서와 시동생이 아닌 외간 남자가 함께 산부인과를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형님은 다른 사진들을 한 장씩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고 그곳에는 좀 전의 사진과 동일한 남자와 동서의 모습들이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게 뭔데요? 남자랑 사진이 찍혔다고 제가 바람이라도 핀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가 임신이 하고 힘들어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한 동료 교사분이 도와주신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바람을 의심했는데 너무 태연하고 당당한 동서의 모습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역시 우리 동서는 요즘 사람이라서 그런지 참 다른 해에 당황하는 기색이 없어 아주 어릴 때부터 못된 것만 보고 자랐나 봐. 그럼 어디 이것도 한번 변명해. 본래 형님께서는 다른 증거라며 SD카드와 리더기를 커다란 TV에 연결하여 동영상을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아파트에서 함께 나오는 동서와 그 남자의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다른 날짜, 다른 차림의 동서와 남자가 다정하게 나오는 모습이 여러 장면으로 담긴 모습에 저도 모르게 놀라 새어나오는 소리를 겨우 손으로 막았지만 쉬어, 그건 누가 봐도 평범한 남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모두 제가 직접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에요. 제가 이 동영상과 사진대에 어떻게 찍은 줄 아세요? 우리 예진이가 알려줬거든요. 이미 학교에서는 소문이 판다 하던데요. 동서랑 사진 속 교사가 사귄다고 안 그래요? 동서애. 아니 세상에, 너만 매너. 저게 다 사실이니? 정말 저 남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야? 아니죠.
최근에 학교 때문에 잠깐 자료를 받으러 가게 된 거지 정말 아무 사이 아니라고요, 형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임신해서 질투라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를 편안하게 하시니까 괜한 사람을 모욕하는 거라고요. 동서, 사실은 내가 오늘 늦은 이유가 동서랑 바람난 그 남자, 그 사람 만나러 나간 거야. 차백이라도 받으려고 오늘 찾아갔거든. 근데 통서가 무슨 말을 해놨는지 끝까지 의심을 하더라고. 무슨 자백이에요? 외도를 안 했으니까 말을 안 한 거죠. 괜히 제대로 된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을 모욕하지 말아요. 그래, 그러면 친자 검사까지 어떨까요? 임신 중에도 친자 검사는 가능하다며. 무슨 소리예요? 임신 중에 친자 검사하면 불법이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머, 그래? 근데 동서는 그걸 어떻게 하라고? 누가 임신 중에 친자 검사라도 하자고 한 것처럼. 네, 아니. 그게 어머님 막내 서방님. 우리 어떻게 앞으로 반년만 더 기다려 볼까 하여. 이걸로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나름대로 계속해서 증거를 모아볼게요. 4시에 이미 학생들 사이에 소문이 다 날 정도? 이 정도면 순순히 자백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아니라고 따지니까 정말 애가 나와봐야 알겠는데요. 어차피 뱃속에 있는 내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나 보면 알겠죠? 누가 잘못을 했는지 누가 누굴 음했는지 말이에요. 저는 형님이 저렇게 말을 잘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마치 노련한 형사처럼 동사의 목을 조이시더라고요. 형님이 말하는 분위기에 가족 모두 말만 꺼내지 못했지. 다들 동서의 외도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이미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계셨고 시동생도 고개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죠. 그리고 당당하던 동서는 정신이 나간 채 형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요. 동서 자신 있으면 어제 남은 시간 참 버텨보던가. 근데 나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말이야. 우리의 더러운 아빠 없이 불쌍하다 그러더니 동서의 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괜히 억지 쓰다가 애 진짜 아빠도 놓치려고 그래 안 그래도 그 국어 선생님이 파일뱀을 넘어서 아예 딱 끊어버리던데 그 남자가 동서는 어떻게 되든 이혼을 해서 애를 낳던 상관없다 그러던데. 결국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못된 동서의 눈에서 된내 눈물이 흘러나왔고 동서는 그제서야 모든 일을 순순히 자백하고 되었습니다. 사실 다형님이 설명하신 일이라 더 들을 것도 없었지만 근데 주수를 계산해보면 바람난 남자애가 확실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서워서 지우기라도 할 생각이었는지 시동생 말고 그 남자랑 병원을 갔던 거고요. 그렇게 동서는 아이를 임신한 채 시동생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이혼하던 그날 형님은 동서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앞으로는 가족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한때의 인연을 생각해서 말을 해보겠어.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내 탓도 누구 탓도 아니야. 다음번에 너처럼 키우고 싶으면 앞으로 신부 꼽을 때 써. 괜히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지 말고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 자기가 다 돌려받는 거야. 알았지? 참 순진한 줄만 알았던 형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몰랐어. 나중에서야 따로 들은 얘기지만 형님이 동서의 외도가 아니었다면 평생 괴롭힘을 참으시려고 했던 모양으로 보여. 혼자 참는 것이 가족의 평화를 위한 선택이라 생각하셨을지도. 하지만 시동생에게 벌인 짓은 두고 보지 못하셨어. 그래서 그 선택을 했네. 그 이후로 형님은 예진이를 키우면서 여전히 잘 지내고 계시다. 아주버님을 공공으로 지우지 못하실 것 같다며 제 오는 생각하지 않으신 모양인데. 그런 형님이 안타까워. 저는 저라도 곁에서 형님을 도와드리고 싶어. 형님이 그런 내 마음을 알아주시네. 매번 저를 챙겨주셔. 어머니께서도 그 일로 형님 외에는 누구도 못 믿겠다 하시며 맏며느리 대접을 잘 해주시는데 예혼 소송 때 형님한테 도움을 구하며 무릎 꿇었어. 역시 마음 넓으신 형님이 동서만 처벌받으면 된다며 모두를 함께 지켜주시겠다고. 사용자님의 요청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서할 수 있고 형님 같은 어른 덕분에 저희 가족은 지금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가족들이 앞으로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